미국과 중국이 예고한 대로 어제부로 상대국 물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서 무역 협상이 더 불투명해졌습니다. 홍남기 경제부 총리는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기와 관련해서 다음 달 초에 바로 작동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규준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 기자, 결국 미국과 중국이 추가 관세를 강행했군요. 네, 맞습니다. 어제 오후 1시부로 양국이 상대국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미국은 약 1,1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5조 원 규모의 중국산 이 수입품에 대해서 15%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관세부가 타깃이 되는 물품들을 좀 보니까요. 중국산 의류라든지 신발, 그리고 텔레비전 같은 중국산 일반 가정용품들이 관세 부과 대상이 됐습니다. 미국은 애초 3천억 달러 규모의 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는데 어제 부과한 그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수입품은 석 달 뒤인 12월 15일부터 관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당장 중국도 이에 맞불을 놨습니다. 중국은 미국산 수입품 약 750억 달러어치의 상품에 대해서 10% 또 5% 관세를 매기로 했는데요. 우선 당장 어제부로 1,717개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매겼는데 미국산 콩이라든지 미국산 돼지고기와 소고기 등이 타깃이 됐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이 격화되면서 애초 예고됐던 이달 중에 이 미중 무역 협상 타결은 좀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네, 미중 무역 전쟁에다가 일본의 수출 규제까지 여러 가지 대내외 악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 다음 달 시행 예정인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어제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홍 경제부총리가 밝힌 내용인데요. 구체적으로 홍 부총리는 이 민간 택지 분양가 이 상한제 시행 시기와 관련해서 10월 초에 바로 작동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예. 경제 여건과 부동산 동향 등을 점검해서 관계 부처끼리 함께 협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다음 달에 제도 도입과 함께 동시에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언급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 이유와 관련해서 홍 부총리는 분양가 상한제는 이 강력한 효과도 있지만 공급 위축과 같은 이 부작용도 있어서 이를 같이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정부가 내년에 500조 원이 넘는 슈퍼 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정 건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증세 논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홍 부총리가 이야기한 걸 보면요. 증세는 정부가 마음 먹는다고 가능한 게 아니다.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 나오는 증세 우려에 대해서는 선을 그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홍 부총리는 내년 예산안 500조 원 이상 규모로 편성이 된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 이 세입 여건상 적자 국채가 60조 원대 정도로 늘어나긴 하지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홍 부총리는 적자 국채가 늘긴 하지만 작년과 재작년에 초과로 걷어들인 세수가 45조 원 이상 되기 때문에 28조 원 정도 국채 발행 부담을 줄였다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네, 하지만 국가 채무가 급증하고 있는 건 맞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년 1인당 국가 채무는 올해보다 17%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 정부의 내년 예산안을 토대로 계산을 해보면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이 내년에 부담해야 될 실질 국가 채무, 그러니까 실질 나라 빚이 766만 7천 원으로 집계가 돼서 올해보다 정확하게는 17.7% 늘어났습니다. 예. 이 증가율은 이 과거에 메르스가 청걸했던 당시에 정부가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그 당시 2015년 이후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1인당 나라빚이 불어나게 된 건 이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500조 원이 넘는 이 확장적인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그에 걸맞은 국세 수입이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국제통화기금, 이 IMF도 우리나라의 내년 GDP 대비 이 중앙정부의 재정 수입 비율이 24.6%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요. 이게 그 홍콩과 싱가포르와 함께 이 수치가 선진국 중에서 최하위권이다 이렇게 국제통화기금 분석했습니다. 네, 재정 건전성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장기적인 재정 전망 작업에 착수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장기 재정 전망을 하기 위한 관련된 협의처를 출범을 했는데요. 지난주에 정부가 장기 재정 전망 협의회라고 하는 협의체를 출범을 해서 2065년까지 이 장기 재정 전망을 위한 실무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예산안이나 5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재정 계획으로는 분석할 수 없는 이 장기적이고 추세적인 재정 위험 요인을 점검을 하고 그에 또 걸맞은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이 장기재정 전망 협의회는 민간 전문가라든지 또 공공기관 또 정부부처 소속 30여 명 전문가가 참여를 해서 최종 결과는 내년 하반기쯤에 나올 예정인데요. 내년 하반기에 2020년에서 2065년까지의 장기 재정 전망을 정부가 내년 하반기에 내놓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